안녕하세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국민건강TV 민포비TV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먹느냐 마느냐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살찌는 체질이 될지, 살 안 찌는 체질이 될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뱃살 내장 지방을 빼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 굶으면 칼로리가 줄어드니까 다이어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아침을 걸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지방이 안 타는 몸이 되고 저녁에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침을 굶었기 때문에 호르몬 신호가 잘못된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무엇을, 언제 먹어야 여러분 몸이 하루 종일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변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는 시간은 보통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복 후입니다. 이렇게 공복을 거친 우리 몸은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상태에 놓여 있어요. 첫 번째, 인슐린 감수성이 최고조인 상태입니다. 인슐린 농도가 낮아서 지방이 타는 몸 상태인데, 반대로 말하면 혈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 것을 먹고 싶고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침은 인슐린을 분비하기 최적의 순간이자 지방을 저장하기 최적의 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민감한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그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만약 첫 식사로 시리얼, 빵, 과일 주스, 떡, 믹스커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높은 코르티솔 상태에서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들어오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지방 저장 효소는 스위치 온, 지방 분해 효소는 스위치 오프. 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호르몬 교란이 시작됩니다. 인슐린이 확 나왔다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이 폭발적으로 나와서 10시쯤 되면 엄청나게 배고프다고 느껴집니다. 포만감을 주는 렙틴 신호는 완전히 무시됩니다. 결과는 10시부터 가짜 배고픔이 찾아오고 하루 종일 식욕과 싸우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 식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브렉퍼스트입니다. 브레이크 깨다, 패스트 공복. 공복을 깨는 식사가 바로 아침 식사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아침 안 먹어도 괜찮아, 점심에 잘 먹을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점심을 첫 식사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첫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의지를 과신합니다. 공복을 못 참을 것 같아. 10시, 11시 되면 달달한 거 먹게 될 것 같아. 배고픔이 0으로 떨어져서 이성을 잃고 폭식할 것 같아. 점심에 국밥을 특이랑 밥 한 공기 추가로 먹게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제대로 된 첫 식사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첫 식사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좋은 식이섬유. 이 세 가지로 첫 식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금지해야 할 것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사입니다. 왜 이 세 가지일까요? 첫째, 포만감 호르몬 분비입니다.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는 GLP-1, CCK, PYY 같은 포만감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오래도록 배부르게 만들어줍니다. 2018년 뉴트리언츠 저널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이 하루 종일 공복감이 적고 총 섭취 칼로리도 낮았습니다. 둘째, 장내 미생물과 단세 지방산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고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단세 지방산이 우리 몸의 에너지 센서인 AMPK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깨워서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셋째, 장 건강과 뇌 건강입니다. 단세 지방산은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합니다. 심지어 장과 뇌축을 통해 뇌의 BDNF 생성을 도와 하루 종일 맑은 정신과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채소 단백질 볼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파프리카를 올리브 오일에 볶고 계란 2~3개, 두부 또는 연두부 200g과 사과 반 개 또는 블루베리 한 줌을 함께 드십시오. 두 번째 메뉴는 그릭 요거트 파르페입니다. 그릭 요거트 200g, 치아시드 1티스푼, 호두 마카다미아 아몬드 20에서 25g과 블루베리 한 줌에 시나몬 가루를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귀리 콩 콤비네이션입니다. 귀리 40에서 50g과 무가당 그릭 요거트, 병아리 콩 50g 그리고 채소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한식 완전판입니다. 통곡물 콩밥과 해조류, 동물성 단백질, 각종 나물. 이렇게 드셔도 살 빠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간헐적 단식은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 원리는 훌륭합니다. 인슐린에게 쉬는 시간을 줘서 지방 연소 스위치를 켭니다. 세포 청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시간이 끝나고 나서 공복을 무엇으로 깨느냐가 핵심입니다. 치킨, 피자, 햄버거, 국밥으로 공복을 깨면 완전히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16시간 단식으로 극도로 예민해진 인슐린이 정제 탄수화물을 만나면 일반 아침보다 훨씬 더 심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최고의 전략은 먼저 호르몬을 안정화시키세요. 아침도 먹고 간식도 먹으면서 천천히 단식 시간을 늘려가세요. 11시간, 12시간, 13시간. 첫 식사는 반드시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로. 단식 중에도 하루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연소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수면 가장 중요합니다. 7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햇빛 15분이 세로토닌을 합성하여 저녁 멜라토닌으로 전환합니다. 자기 2~3시간 전 블루라이트 차단하시고 필요시 영양제로 멜라토닌, GABA, 테아닌을 섭취하세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근육량 있는 분은 아침 공복 유산소 15분에서 30분이 좋습니다. 근육량 없는 분은 저녁 식사 전으로 운동을 추천합니다. 하체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비활동성 운동량 늘리기입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입니다. 3. 물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수분 섭취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 10대1로 물이 다이어트에 도움됩니다. 가짜 배고픔일 때 물 한 잔 먼저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하루 공복을 깨는 굉장히 중요한 첫 식사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냐에 따라 지방 저장 모드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고 지방 연소 모드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 식사를 구성해보세요.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그날 하루 내 몸이 살찌냐 안 찌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똑똑한 아침 식사 루틴이 여러분을 지방과 완전히 결별시켜 줄 겁니다. 좋은 것들을 채우고 안 좋은 것들을 끊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몸으로 변합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한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